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또 한 번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호주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에서 후반전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 터진 황희찬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연장전에 장렬한 캡틴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결승골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2015년 호주 대회의 결승전에서 패배의 아픔을 안겼던 그 호주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멋진 복수극을 펼쳤는데요. 사실 객관적 전력에서 우리가 앞선다라고 생각했던 이 경기, 예상보다 어렵게 풀어갔던 이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끝내 극복했던 비결이 무엇인지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호주를 꺾고 아시안컵 4강에 올랐습니다. 먼저 열린 8강전에서 돌풍의 팀들의 대결이었죠. 요르단이 타지키스탄의 1대0 승리를 거두며 먼저 4강에 선착했고, 우리는 조별리그에서 2대2로 비겼던 요르단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호주와의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슈팅 숫자 13대 12로 호주가 하나 더 많았지만 유효 슈팅은 9대 5, 우리가 결정력에서 분명히 앞선 모습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호주는 노골적인 선수비 후역습 축구, 롱볼 축구, 사실상 안티풋볼에 가까운 경기를 펼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73.3%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또 호주는 거친 플레이로 일관한 끝에 퇴장 선수까지 발생하면서 막판 추격의 동력을 잃으면서 매너에서나 실력에서나 경기력에서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오를 자격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 대한민국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요. 사우디와의 16강전에서 선발에서 제외됐던 조규성 선수가 장신 선수들이 많은 호주를 상대하기 위해 다시금 선발 명단으로 돌아왔고, 황희찬 선수가 이번 대회 들어 처음으로 선발 출전하면서 왼쪽에 포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손흥민 선수가 처진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에 배치됐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황인범과 박용우 선수가 배치됐는데, 이재성 선수가 조금은 컨디션 문제를 보인 것 같기도 했고, 또 박용우 선수가 신장의 측면에서 역시 장신인 호주 선수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선발 출전했고요. 포백 라인은 서령우, 김영권, 김민재, 그리고 오른쪽에 김태환 선수로 배치됐고, 조현우 선수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호주는 장신 공격수 듀크를 최전방에 두고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가 장점인 구딘을 왼쪽에, 또한 오른쪽 사이드 플레이가 좋은 보이를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압박과 역습, 롱패스 축구, 크로스 축구로 한국을 상대했는데요. 3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어바인과 베큐스, 맥코프를 배치해서 단단하게 수비를 신경 쓰는 경기를 했고, 베히치, 수타, 롤스, 애킨슨 중에서 애킨슨 정도만이 오버래핑에 가담하고 나머지 선수는 라인을 내린 채 수비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매튜 라이언 골키퍼도 백전노장답게, 베테랑답게, 유럽 무대가 풍부한 골키퍼답게 이날 탁월한 선방 능력들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이날 경기 초반에는 분명히 우리가 주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우리가 상대의 공격을 차단함과 동시에 수비지역부터 공격 라인까지 손흥민 선수가 단독 돌파로 치고 올라가서 왼쪽 측면으로 빠져들던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했고, 황희찬 선수의 컷백이 문전 중앙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수타 선수가 차단하면서 우리의 슈팅 기회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 패스와 중거리 슈팅 외에 우리의 골문 앞으로 진입하는 플레이가 거의 없었는데요. 전반 18분에는 호주의 맷코프 선수의 왼발 중거리 슈팅이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날카로운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19분 박용우 선수가 상대의 압박에, 구딘 선수의 압박에 쓰러지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구딘의 왼발 슈팅을 조현우 선수가 막아냈을 때 하필이면 이 펀칭한 공이 골대 앞으로 진입하던 맷코프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 상황은 거의 실점한 거 아니냐라고 위기감을 느꼈는데, 맷코프의 슈팅이 크게 벗어나면서 우리가 위기를 넘긴 가슴이 철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속한 상대의 수비 후 역습 공격에 고전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전반 21분 그래도 김영관 선수의 기가 막힌 스루 패스가 대지를 관통하면서 황희찬 선수에게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가 분명히 대회 초반에 있었던 부상의 문제 때문인지 마무리 상태에서의 세밀함이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수비 뒤로 빠져들면서 공을 확보했지만 슈팅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또 어바인이 추격해 오면서 온몸을 던진 태클 시도로 각을 좁히면서 이제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고 매튜 라이언 골키퍼에게 차단이 됐습니다.
전반 31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호주의 이제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날카로운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는데요. 여기서 레프트백인 서령우 선수가 기가 막힌 배후 침투에 이어 문전 중앙으로 침투하던 황희찬 선수를 보고 가볍게 컷백을 내줬고, 황희찬 선수가 안정적인 탭인으로 득점하며 우리가 이제 앞서가는 것 같았지만 서령우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기 위해 배후로 돌아 들어가는 순간에 살짝 앞서 있던 것이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을 통해서 확보가 되면서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놓친 가운데 불운한 선제골을 실점하게 됐는데요. 전반 41분 호주가 펼친 강한 전방 압박 속에 우리의 후방 빌드업이 흔들렸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압박을 피해서 오른쪽 풀백인 김태환 선수에게 패스를 넘겨준 상황이었는데 구딘이 전방 압박을 통해 차단했고, 이 공이 오른쪽 반대편으로 넘어간 이후에 올라온 크로스 패스를 구딘 선수가 발리 슈팅으로 가져갈 때 김태환 선수가 조금은 이상한 위치 선정을 가져갔어요. 우선 공을 빼앗긴 상황부터 아쉽긴 했지만 오른쪽으로 전개돼서 크로스가 넘어올 때 박용호 선수는 듀크의 스크린 플레이로 인해서 반대편으로 수비 가담을 하러 가지 못했고, 또 김태환 선수는 구딘을 막고 있어야 되는데 굳이 안쪽에 골문 안쪽으로 땡겨 들어와서 수비를 펼치면서 수비수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상황 속에 구딘을 무인지경으로 내버려두고 말았고, 결국에는 구딘이 편안하게 아무의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왼발 발리 슈팅을 골문 안으로 때려 넣으면서 우리가 조금은 내주지 않아도 될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호주가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온 상황이 거의 없었고,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를 공을 길게 보내거나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것 외에는 거의 위협을 하지 못했는데, 전방 압박 속에 우리의 패스 미스로 유발된 상황에서 순간적인 수비의 커버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면서 좀 어이없게 실점을 내줬는데요. 무엇보다 전반 막판에 나온 실점이었다는 점에서 뼈 아팠습니다. 전반전의 경기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주 높은 위협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아예 문전을 포백이 에워싸고 3명의 미드필드까지 내려서서 공간을 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엔 상대의 장신 선수들의 다리에 걸리거나 몸에 걸리면서 슈팅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실수로 나온 상황에서 실점을 한 것이죠. 전반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70%의 볼주업률을 가져가고도 단 하나의 슈팅도 하지 못했고, 호주는 30%에 불과한 볼주업률 속에서도 빅찬스 하나를 놓친 것 외에 6번의 슈팅이 있었고, 2차례 유효 슈팅이 있었고, 3차례나 박스 안에서 슈팅이 나오는 등 우리가 이제 수비 커버라든지 빌드업의 허점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끌려가는 상태에서 진행된 후반전은 호주가 노골적으로 시간을 지연하면서 또 완전히 내려서서 우리의 공격을 밀집 수비 6탄방으로 차단하면서 답답한 양상이 진행됐습니다. 후반 초반인 49분 왼쪽 측면으로 빠져든 서령우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조규성 선수가 수비와 경합해주면서 흐른 공이 이강인 선수에게 이어지면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우리의 첫 번째 슈팅이었던 이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조금은 서두르는 모습, 조금은 마음이 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골키퍼의 정면으로 차면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51분에는 김민재 선수의 기점 패스를 받아서 이강인 선수가 리턴으로 내준 것을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아서 상대 지역까지 단독 돌파로 공을 운반해 들어왔고, 왼쪽에서 이제 전방으로 침투하던 황희찬 선수를 보고 절묘하게 스루 패스를 내줬는데, 이 상황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조금은 공을 잡았을 때의 세밀함과 이제 순발력이나 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 공을 이제 확실하게 빠르게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하면서 수비에게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53분 또 한 번 호주는 말씀드린 크로스 패스, 고공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뒤를 노렸는데요. 구딘의 크로스 패스를 이제 장신 공격수인 듀크 선수가 무인지경의 헤더 슈팅, 또 한 번 우리가 듀크 선수를 완전히 빠뜨리면서 이제 실점 위기를 맞이했는데, 다행히 조현우 선수가 선방했고 흘러나온 공에 대해서 보일 선수가 달려들어와서 슈팅했는데, 이것까지도 조현우 선수가 선방했고 흘러나온 공을 듀크 선수가 슈팅했는데, 이 슈팅은 크로스바를 훌쩍 넘기면서 우리가 추가골을 내줄 수 있었던 위기를 넘겼습니다. 62분에는 황희찬 선수의 이제 밀어준 패스를 황인범 선수가 컷백으로 줬을 때 조규성 선수가 니어 포스트에서 수비를 끌고 들어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타이밍을 놓치면서 침투하지 못하면서 수비가 먼저 이 컷백을 차단하면서 기회가 무산됐고요. 69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직접 공을 운반해서 문전 중앙지역까지 들어갔고, 여기서 4명의 호주 수비에 에워싸였지만 빙글 돌면서 왼쪽에 침투했던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연결해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도 공을 지켜내면서 서령우 선수에게 연결했고, 서령우 선수가 문전에 조규성 선수를 보고 크로스 패스를 내줬는데,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둔탁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수로 공을 손으로 건드리는 상황이 되면서 결정적인 간만에 문전에서 찾아왔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까지도 조규성 선수가 호주의 장신 수비수들을 거의 상대하지 못하고 흔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또 중앙지역에서 연계 플레이도 아쉽다 보니까 크리스만 감독이 70분에 조규성 선수를 빼고 이재성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재성 선수가 없는 가운데 황인범, 박용호 선수가 거의 서로가 좀 유기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하면서
못하면서 중원도 살아나지 못했고 또 상대의 밀집 수비를 조규성 선수가 흔들어내지도 못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속도를 활용하고 중앙 지역의 연계를 살리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올리면서 이재성 선수를 이제 10번 자리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 배치하는 선수 교체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대응해서 호주는 완전히 남은 20분을 지키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70분에 베큐스와 맥코프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빼고 맥그리와 오닐, 체력이 이제 풀로 충전되어 있는 중앙 미드필드를 그대로 교체해줬고요. 또 측면에 애킨슨과 구딘을 73분에 밀러와 보스 조금 더 힘이 좋고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로 바꾸면서 확실하게 이제 전원 수비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상대가 완전히 내려가다 보니까 77분에 클린스만 감독은 지친 모습을 보인 황인범 선수를 빼고 홍현석 선수까지 투입했는데요. 이렇게 선수 교체를 가져간 이후 특히 이재성 선수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공격이 조금 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78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기막힌 로빙 스루 패스로 호주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렸고, 이 뒤로 이재성 선수가 잘 빠져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공을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미스가 나오면서 골키퍼에게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83분에는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요. 서령호 선수의 패스 미스를 호주가 차단하는 과정 속에 왼쪽 측면에서 보스가 크로스 패스까지 가져갔는데, 이 크로스 패스를 김민재 선수가 걷어내려고 이제 블로킹을 했는데 이게 하필이면 반대편에서 달려들어오던 듀크 선수 쪽으로 날아들어가면서 크로스가 연결이 된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듀크의 다이빙 헤더가 사실상 우리가 골문을 통짜로 내준 상황이었는데 골대 옆으로 이 슈팅이 빗나가는 행운이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쐐기골을 내주지 않을 수 있고 경기를 끝까지 희망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졌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호주는 이 장면 이후에 87분에 보이를 빼고 버지스를 투입하면서 미드필드를 줄이고 수비 숫자를 늘리면서 3백으로 5백으로 완전히 내려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상대가 완전히 내려섰기 때문에 우리가 후방 빌드업에 대한 우려 없이, 상대도 지쳤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빠르게 상대 지역으로 이동해서 공격을 풀어갈 수 있었는데요. 90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기가 막힌 세밀한 스루 패스를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컷백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골키퍼가 사전 차단하면서 손흥민 선수 역시 조금은 지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강인, 손흥민의 조합이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이 7분 주어진 가운데 5분이 되었을 때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호주 수비 3명을 달고 그대로 문전 니어포스트 쪽으로 달려들어가고 돌파를 시도하다가 밀러 선수의 파울에 넘어졌습니다. 이 태클이 공은 건드리지 못했고 명확하게 손흥민 선수의 다리만 건드리는 상황이 되면서 지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조금은 페널티킥을 끌어낼 수 있었던 그런 집념을 보여주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요. 사실은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의 페널티킥 전담 키커는 손흥민 선수인데 지금까지 워낙 또 많이 페널티킥을 처리하면서 패턴이 읽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말씀드린 대로 7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7분이 되었을 때 황희찬 선수가 강하고 정확하게 골 왼쪽 상단 구석을 찌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1대1 동점, 0대1 패배로 끝날 뻔했던 경기를 연장전 승부로 가져갔습니다. 후반전의 기록을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이 70%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가져갔고 호주도 7번이나 슈팅이 있었지만요. 우리는 3번의 슈팅 중에 3개를 모두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한 골을 만들어낸, 동점골을 만들어낸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반전에 우리를 상대로 확실하게 승리의 쐐기를 박을 수 있었던 4차례의 빅찬스가 있었지만 이 4차례의 빅찬스를 모두 놓치는 부족한 퀄리티, 부족한 개인 능력으로 인해 승부를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호주는 장신 공격수 듀크를 빼고 우루과이에서 귀화한 베테랑 공격수, 호주 A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포르나 롤리를 투입했지만 이 선수 우리가 후반전에 거의 볼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연장전에도 경기와 공격을 완전히 주도했는데요. 특히 우리는 공격 라인에 양현준 선수를 교체 투입하면서 측면의 속도를 높였는데 연장의 95분 홍현석 선수의 패스를 받은 양현준의 컷백을 문전 우측에서 황희찬 선수가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걸 또 라이언 골키퍼가 미친 선방으로 막아냈어요. 흘러나온 공에도 이강인 선수가 온몸을 던지면서 헤더 슈팅을 가져갔지만 이 슈팅까지 라이언이 막아내면서 정말 신들린 선방, 대단한 골키퍼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97분에는 이재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102분에 결정적인 상황이 나왔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저돌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황소 드리블을 시도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돌파를 막지 못해 페널티킥을 허용했던 선수죠. 밀러 선수가 또 한 번 파울을 범했는데 이번에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바로 앞에서 차단했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아니라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킥을 손흥민 선수가 마치 페널티킥보다도 더 정확하게 해결해냈는데요. 연장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이었던 104분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조금 가기 쉽지 않아 보였던 상황에서 수비벽을 완벽하게 넘기며 골문 왼쪽 상단 구석을 정확하게 찌른 미친 오른발 환상 프리킥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2대2를 만든 가운데 연장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이었죠. 황희찬 선수가 계속해서 오히려 경기를 치르고 연장전에 진입했을 때 더 좋은 몸 상태를 보이자 상대 미드필드인 오닐이 거친 태클로 황희찬 선수의 돌파를 막아서는 과정 속에서 황희찬 선수의 정강이를 확실하게 스터드가 들린 채로 짓밟는 상황이 나왔어요. 황희찬 선수도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들것까지 들어왔거든요. 애초에는 주심이 경고를 꺼냈는데 VAR 신호가 왔고 VAR 신호를 통해서 온필드 리뷰를 한 이후에는 퇴장으로 판정을 바꾸면서 우리가 2대1의 리드를 잡은 것에 이어 11대10의 수적 우위까지 가져간 가운데 연장 후반전으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연장 후반전 들어서 클린스만 감독은 지친 박용호 선수 그리고 부상이 생긴 황희찬 선수를 빼주고 박진섭 선수와 오현규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박진섭 선수도 수비를 잘 커버해줬고 오현규 선수도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전방을 흔들어내면서 우리가 쐐기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연장 후반전 112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때려봤지만 조금은 힘이 떨어지면서 지친 모습을 보이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졌고요. 113분에는 김영권 선수의 기가 막힌 롱패스를 이재성 선수가 수비 뒤로 빠져들어가면서 이어받은 뒤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해줬고 손흥민 선수가 골문 안에서 쐐기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답지 않게 슈팅이 옆으로 빗나갔거든요. 역시 많이 지친 모습 때문에 아쉽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연장 후반 115분에는 셀틱 듀오죠. 양현주 선수의 크로스패스를 오현규 선수가 문전으로 달려들면서 슈팅을 해보려고 했지만 아쉽게 건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세 번째 골, 쐐기골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쳤는데요. 연장 후반전이 끝나기 직전이었던 120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의 대포할 왼발 슈팅이 나왔지만 이 슈팅을 라이언 골키퍼가 막아냈고 재차 흐른 공을 양현주 선수가 때린 슈팅도 라이언 골키퍼가 막아냈고 이 흐른 공을 또 한 번 이강인 선수가 슈팅한 것도 아슬아슬하게 골대포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 번째 쐐기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상대가 한 명 적은 상태에서 우리가 연장 후반전도 완전히 지배한 상황이 됐고요. 이러한 가운데 연장 후반 1분 이강인 선수를 빼고 정승현 선수를 투입하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완전히 지키기 남은 시간까지 확실하게 보내면서 한국 대표팀이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르단과 한국의 4강전 대결, 조별리그 대결에 이은 리턴 매치가 성사됐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월 7일 수요일 0시에 4강전을 치르게 되고요. 아직 8강전에 2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이란과 일본이 2월 3일, 오늘이죠. 토요일 밤 8시 30분에 8강전 세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고 또 2월 4일 일요일 0시 30분에 개최국인 카타르가 우즈베키스탄과 경기를 펼치고 이 경기의 승자가 2월 8일 목요일 0시에 다른 4강전으로 만나게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표팀 64년 만에 우승 이번 대회는 기필코 이룰 수 있을지 극적인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아시안컵의 모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